안녕하세요. 스페이스눌 대표 김정아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포텐셜이 큰가, 또 하나는 이 디자이너들의 인성을 봐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디자이너들의 인성. 어떤 디자이너들은 단추 하나 달아달라 그러는데도 그것도 안 해줘요. 물론 예술 작품이에요. 하지만 어찌됐든 상업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켓에 따라서 저희가 좀 요청하는 거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자기의 세계관을 제대로 못 지키고 제가 해달라는 대로만 다 해주는 또 디자이너도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특히 데바스테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경우가, 제가 맨 처음에 데바스테 쇼룸을 갔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바이어로 사기에는 2%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구했던 것들을 다 채워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을 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시즌을 계속 찾아갔어요. 저는 포텐셜을 보잖아요. 그러면 왜 안 됐을까를 파악을 해요. 그래서 이들한테 피드백을 줘요. 제가 다른 바이어들랑 다른 거죠. 다른 바이어들은 그냥 안 사버리죠. 안 팔려? 그럼 뭔가 이상한 거네? 안 사.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과 제가 13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기 힘든 이런 컨템포러리 브랜드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제가 브랜드를 접근하는 방식이 바이어의 마인드가 아니라 인문학자의 마인드인 거죠. 문제가 있어? 그럼 해결해. 그런데 정말 그냥 바이어 마인드로 하면 관계라는 게 생기지 않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인문학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지 모르고, 저에게는 그게 유일한 접근법인 거예요. 그냥 디자이너도 보고 인성도 보고 디자이너의 세계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옷을 사는 거죠. 제가 이제 PR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펀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좀 받쳐주면 정말 크게 될 브랜드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손에 들고 있는 것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머릿속에 포트폴리오는 정말 많죠. 계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데 못 보는 거예요. 그 포텐셜을. 저는 그러니까 한 번에 가서 사는 경우는 저는 별로 없어요. 가서 보고 디자이너랑 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컬렉션들을 좀 다 보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구나, 이런 것들. 저랑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또 욕심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파트너를 찾아주면 그 파트너한테도 윈윈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브랜드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 세계관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세계관에서 없는 것만 채워놓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5년 계약하죠, 보통은. 이미 우리가 계약을 하면 그거는 FW부터예요. 좀 적응하고 어쩌다 보면 또 2, 3년 지나고, 그래서 3년은 너무 짧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대부분은 5년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5년 커미트먼트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회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펀드 회사랑은 5년 못 하겠죠. 네. 컨템포러리 브랜드는요, 수입해서 돈을 버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비싸게 받아도 됐지만 이제는 커스터머들이 더 잘 알아요.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잖아요, 가격이. 아무리 핫한 브랜드라도 수입을 해서 돈을 버는 데는 한계가 있고 벌 수도 없어요, 재고가 남으면. 수입 브랜드로 돈을 버는 두 가지 방법은 재고를 끼고 가지 않거나 라이센싱. 근데 그 라이센싱을 아무나 가져올 수도 있는 딜도 아니에요, 실은. 라이센싱 딜이 있는 이런 좋은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나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브랜드들을 역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13년 정도를 다 키워온 브랜드들이라 이제는 좀 확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컨템은 저는 무궁무진하게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수입시장 지금 한국이 좋은 거죠.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여행을 못 가니까 한국에서 사야 되는 거고.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이 자유롭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질 거예요, 그 부분은. 그리고 일반적인 명품이다 하는 거는 라이센싱 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격 경쟁력이 말이 안 되죠, 해외랑. 근데 지금은 다 해외 직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명품은. 컨템포러리에 굉장히 큰 그 포텐셜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컨템포러리는 이미지와 브랜드력이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실정에 맞춰서 라이센싱을 할 수가 있죠. 로컬라이즈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키울 수 있는 거죠. 돈은 공부하러 떠나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까 이제 5개국어 하냐고 그러셨는데 5개국어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는 어느 레벨에서 이렇게 막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안 올라가지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좀 가보고 싶고 중국 마켓을 좀 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진지한 책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패션 관계, 예를 들어서 와 정말 국민성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거를 알고 가지 않으면 굉장히 실패가 크겠구나. 라는 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의 경험과 브랜드의 이제 실제 그런 경험담을 바탕으로 하고 공부도 좀 더 해서 하나 쓰고 싶고, 그리고 이런 바이어 저런 바이어도 좀 쓰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잘 가르치면서 되게 잘해주신 바이어도 있는 반면에 진짜 제왕적 바이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재밌게 또 꽁트식으로 해서 풀어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쓰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제가 지금 번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책을 100번을 읽는 것과 번역 한 번을 하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금 4대 장편 시리즈를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10년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반 왔어요, 5년. 그래서 이제 작품이 죄업을 하고 백지가 나온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사랑 도스토옙스키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러시아 관련 서적을 좀 쓰고 싶죠. 책을 많이 쓰고 싶어요. 많이 읽고, 그다음에 공부도 하고 싶고 더